사람들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중의 의논을 해가지고 너는 이게 절을 세워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어떤 장소에다 깃대를 세워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법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절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절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자기 절을 지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첫째 신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돈 있으면 집 사가지고 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집안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든지 어디서 또 무슨 회사에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가지고 그 절을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하면은 자기 위치를 볼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이 불교 종단으로 볼 때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율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 교도소를 다녀와가지고 아직 면제가 안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깃대를 세우지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당하면 자기 법사 스님이 정해져 가지고 그 밑으로 제자만 되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한 지가 60년인데 50년 전부터 내가 통신교육 농민학교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 이번에 내가 그 행사하는데 보니까 70년대 통신대학 입학한 사람들, 80년 된 사람들이 100명은 왔어. 내가 볼 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오래됐지만 그렇게 와서 한 것을 볼 때 30년, 40년이 넘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포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약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은 몽골에서 내가 1999년도에 몽골을 가가지고 여기 지난번에 왔던 몽골 총원장 스님이 자기 절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몽골 고려사를 지어서 같이 포교합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몽골 포교당을 지었어. 포교당이라는 게 계리입니다. 계를 쳤는데 쳐놓고 이거 몽골 말을 알아야 무시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고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됐는데 소문을 들어서 이제 어떤 처녀가 와가지고 약간 떠듬떠듬하게 한글 이야기하면서 스님 내가 한국에 가서 조금 일을 본 일이 있는데요. 말은 시원찮아도 집이 아주 가난합니다. 남편이 있고 애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고려사라는 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같이 좀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잘 안 되니까 무슨 직원을 둘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많이 받지 않겠습니다. 50원만 줘도 하겠습니다. 50원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돈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줘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무슨 소리냐. 대학 교수가 28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럼 여기서 노동을 해가지고서는 5만 원도 벌기 어려우니까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인물도 괜찮고 괜찮아. 서울서울에. 그래서 거기 또 총원장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괜찮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씩 주고 쓰게 됐어요. 내가 한 2년 있었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두고 쓰면서 내가 이게 학생들 장학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도저히 형편이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양을 좀 길러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양 한 마디 얼마씩이냐? 저희 친척 되는 사람이 양 기르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니까 양 한 마리에 4,000원 거예요. 새끼 양 한 마리에. 그런데 2년이 지내면 그럼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어미가 되면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새끼는 새끼들 낳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50마리만 사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겠다. 잘 되는 거예요. 금방 100마리가 되고 150마리가 되고 잘 돼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한 200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벌판에서 하는데 차를 대절해가지고 거기 가면 그냥 갈 수 있어. 거기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뭘 사가지고 하지, 뭘 하지. 갔다 오면 양이 10마리 값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가 맡아서 알아서 해라. 장학금을 알아서 주고 내가 채권을 잡겠다. 그래서 나는 그 양이 한 300마리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냥 줘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날 행사 때 딱 온 거예요. 1999년도에 만났던 사람이 여기 이제 18년 만에 왔어. 보니까 인물이 이래가지고 큰 부잣집 만화인처럼 돼가지고 왔단 말이요. 어떻게 돼서 이거 아니냐. 그때 스님이 우리 어린이들 한국말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 한국말을 좀 배웠던 애기가 인천에 와서 있는데 그 애기가 자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인물이 좋으니까 사장님이 그냥 요즘말 같으면 경영인으로 직원으로 쓰게 됐어.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10년이 넘으니까 큰 부자가 됐어요. 회사에서 판명을 주지, 월급 주지. 그래서 아들 하나도 서울시청에서 교육할 때 와가지고 교육해서 시청에서 한 2년 있다 가고 있어. 우리가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학원을 5명, 박사과정을 2개를 시켰었더니 실제로 이게 찾아온 놈은 2~3명에 불과해. 오면 지금도 포집처럼 통역하고 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밑에서 돈 5만 원씩 받고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나도 나이 먹으면 몽골 들어가겠는데 스님이 몽골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밑에서 심부름을 월급 안 줘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10년이 넘고 20년이 30년이 넘어도 마음에 변동이 없어야 불교를 건강해요.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 건당식 방법하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정해가지고 결혼증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왔거든. 태국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건당식을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건을 나를 매개자로 하지만은 부처님을 근본 스승 삼고 제1의 건당 제자가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승낙할 수 있다.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건당하는 방법이 2개가 있어. 하나는 아까 돈이 있더니 뭐가 있더니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다 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몇백 명 대중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정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24명이 된 것 같거든. 그러면 절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대중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건당식이에요. 둘째 번에는 아무리 법문을 잘했더니 대중이 추천하지 않으면 함부로 법상에 못 올라가서 법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더군다나 비구니에 대해서는 더 그래. 그런데 우리는 절대 평등하게 하니까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누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법문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됐든지 비구가 됐든지 권속에 관계없이 첫째, 집안이 화합을 해서 잘 사는 사람. 혼자만 똑똑하게 잘 살면 안 돼. 집안이 화합을 해서 잘 사는 사람.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둘이 얻어서 살든 있어야 얻어서 있는 건 놀할 수도 없어. 가정이 의논해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보류하기로 했다면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도록 하고, 법문을 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기본 교리를 어긋나지 않게 돼요. 다른 것은 방편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근본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은 인과 인연, 마음법이 중심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해를 보고 점을 치는 것도 생기고, 달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생기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생겼어. 거기서 음양오행이 다 나온 거예요. 28숙도 다 나온 건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냐? 조선조 500년 동안만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천기 유설을 한 것으로서 잘못 이해를 했어. 그런 게 세종대왕이 장영실이 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대성불교 할 때 방등경 이야기할 때 일장경, 월장경, 성장경이 나오거든. 바로 그것이 인정이 됐어. 근데 그것이 아주 틀린 것 같으면은 써서는 안 되지. 해를 보면은 1년이면 365일. 달을 보면은 그 음력양력이 분명히 있고, 그 음력양력에 의해 가지고 그 음력에 의해서 달이 커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우리 인체적인 작용이 달라진단 말이요. 그래서 물이 들고 쓸 때 생기는 증세가 뭐냐? 얼령 아니요? 얼령이 있음으로써 애기들 생산을 하게 되지, 얼령 없는 사람은 애기를 못 낳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천문학과 인체생리학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 어느 정도 그것을 응용하느냐.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은 홍콩만 가도 2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점치는 거하고 홍콩에서 점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서양에 가서 점치면 19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없이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방편이어도 자질이 없이 잘 해주고, 그것을 주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주업으로 삼으면 안 되고, 단지 아까 인과 인연, 마음법을 기본으로 하되 사람이 사는 방법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인과법이니까 응용을 잘해서 그 시대의 지역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하나의 철학으로서 운영학으로서 방편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절에 오면은 뭐 들어오느냐? 보러 왔다고 그래. 처음 온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지. 스님을 그냥 점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비주를 할 때 우리 불교의 기본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고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법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느냐. 있기는 있어. 그런데 혼자는 능력이 되지만은 대중이 인정을 잘하지 않고는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과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불교운동을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금강산 이사들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기 종단 아닌 사람들도 둘이 끼었었는데 다 그것은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법신계도 다른 사람들은 글을 지어가지고 그냥 건당식으로 이름을 해주는데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가 사립을 제도했던 법신계를 갖다가 이 전도계를 썼어요. 전도를 따로 쓰지 않고 최법종명선, 최법종명을 다 불태사는 상장 시설을 다 늘 했던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많은 인격이 있어도 대중들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판타카요. 판타카. 형님 판타카인데 잘해. 동생 판타카는 아주 바보요.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을 얼마나 때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체면이 안 지니까 너는 가서 거지 놓고 살라고. 동생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매를 맞고 그 강당 옆에 가서 섰을 있으니까 부처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다가 왜 오냐? 형님이 너는 죽노릇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해서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잘했느냐? 옛날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빗자루 들고 땅은 잘 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빗자루 가지고 날마다 땅을 쓰는데 쓸면서 쓸고 털리라 쓸고 털리라 계속 그렇게 해봐. 3년을 했어. 3년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면서도 쓸고 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히나야 판타카, 마하 판타카는 큰 형님이고 또 히나야 판타카는 동생이니까 판타카가 비구니 스님들한테 가서 법문을 해라. 아이고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소리만 해. 쓸고 털리라도 못해? 그거야 합니다. 그러면 복장 단정히 하고 가면 비구니 스님들이 맞이해가지고 다 씻어드리고 법상에 올려보시면 가서 법문을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갔어. 그 법상에다가 이제 애기니까 올려보셨는데 빗자락 들고 갔어요. 빗자락 들고 쓰는 식으로. 그래서 빗자락을 싹 쓸고 털리라.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탁 쓸고 털리라. 그러니까 피구인 선생님들이 여기서 킥킥 저기서 킥킥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나중에는 법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스님, 젊은 스님들이 물어. 스님, 무엇을 쓸고 털으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에 번외망상을 쓸고 털으라니까? 전혀 배우지 않은 소리요.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번외망상이 뭡니까? 탐진치가 번외망상이지. 거만한 마음이 번외망상이지. 그대들 마음속에서 나를 업신여기 하나? 그것이 번외망상 아니에요? 그 마음을 싹 쓸어야 도를 깨친다. 그래서 판타카가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거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네가 가봐라 이렇게 했지만은 간 뒤에 대중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진짜로 포교사는 판타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건당이요. 근데 귓대를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귓대 세우라고 하면
전 보는 사람이 먼저 깃대를 잘 세워. 빨간 깃대 세우고, 흰 깃대 세우고. 그래서 우리 경전에 있는 대로 여기서 해서 이제 이 패를 하고 옆에다 걸어놓고 법문을 하든지 절을 만들었으면 딱 갖다 걸고 대중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절을 만들고 포교를 하면 누구든지 무시하지를 않아요. 내가 여주 불교대학 원장님이 내가 여기 서울에 사자함 강의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횟수로 30년이 넘어요. 넘는데 그분이 거기서 법문을 듣고 나도 우리 남편이 자동차 사업을 크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주다가 했는데 여주 터미널이 어쨌든 평수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 집 5배는 될 거예요. 이 길이만. 그리고 층수는 7층인가 8층인가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여주 불교대학 개원식을 했습니다. 합창한 거 만들고 굉장했지. 굉장했는데 이 지하실을 만들 때 지하실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없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실에 지었던 가게들이 분양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68억에 그 버스 회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일시에 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했지. 그런데 이 보살님이 신도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여주 들어가는 입구에 논 200평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내가 여기서 포교를 하면서 포교하는 것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도 이제 월요일날 강의를 하면 그냥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 신도들하고 같이 의식을 하는데 대참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지금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 지금 조보살님도 거기 출신이거든. 대참회를 달달달달 해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뭐 집이 넘어가 버렸든지 빚이 졌든지 그런 생각이 없이 그 산매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포교를 하나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머리 기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력사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건 가짜 무당이다, 점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든지 자기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정법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지금 2층짜리 집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포기방도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주유소도 잘 운영이 돼서 하는데 오늘 내가 거기 강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살님이 처음으로 받았거든. 이거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 이 보살님한테 그 기도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하지만은 점을 치면서 뭐 한 일이 있느냐?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어. 물기는 물어. 그러면 이 보살님은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아무개 스님한테 여주 시내에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화도 걸기도 하고 자문도 듣고 하고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스님도 좋아하고 신도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하고 또 남편이 여주 유림회 회장입니다. 여주 유림회 회장이니까 여자가 불교하는 것을 좋아하겠어 안 되겠어. 나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여자가 저렇게 혼자 절에 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망하다시피 했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건 집안 살림을 안 씁니까? 아, 집안 살림이야 잘하지요. 그런데 거의 내가 집을 보고 여자는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2살 차이거든? 나이 60, 70이 돼가지고 몸도 시원찮은데 돌아다니는 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보살님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밥 다 준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주유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주유해주고 절에 와서 또 6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해서 하루에 30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덕분에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168억이나 되는 빚을 진 것을 이 30년 동안에 다 갚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벌 받습니다. 말씀하지 말고 협정을 못할지라도 도와라도 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 추천이 돼가지고 오는데 이 남편이 둘째 아들을 시켜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산악회에 갔다 오라. 그래서 기분 좋게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족이 원만하게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분류가 돼서 내 가족부터 더 나아가서는 내 동네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좋은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이것이 처음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걸로서 내가 만족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조금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는데 혹시라도 빠져서 한다면 다음번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은 자기가 추천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같이들 모여지면 모여진 사람들끼리 화합을 잘해야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좀 짧은 시일 내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 죽으면 10년 후에쯤 해도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않기로 했거든. 그렇게 작정을 했어. 애초에 할 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볼 때 어디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여기 내용 자체도 부처님이 인정하는 부처님 법신계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우리는 증명으로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꼭 잘들 해가지고 후배들을 잘 기르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왔잖아요. 죄송한데 큰 스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들었다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지.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네, 됐어요? 예.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최 박사님이 좀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알았어. 교사 선생님하고 조보살님이 가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일치로만 네. 가지겠다 했는데 딱 맞춰서 가셨네. 알았어. 내가 이 상황이 이제 그러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 종단이나 어떤 단체에 가든지 기본적인 면에는 부처님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둘째 번에는 아까 뭐니 해도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자기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머지 머슴살이 하면서 그 무게도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선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못하고 둘째 번은 자기 가족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볼 때 어쨌든 집안 식구부터도
같이 협조를 하고 불자로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참고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권장을 해요. 우리가 사는데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남방 불교처럼 무슨 걸사 생활을 하면서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또 파괴성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남방 불교에서는 파괴를 하더라도 7번까지는 용서를 해줍니다. 이번 내가 책 가운데 그걸 일부러 광문을 해서 뽑아서 냈어. 그런데 저는 부모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가족을 기르고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준단 말이요. 가서 자라고 옵니다. 우리처럼 그냥 내가 가서 부처님 배반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가서 잘 살으라고 축복적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지내보니까 거기 가면 여기 옷을 못 입으니까 이걸로 입어라. 그래서 입어려면 부숭하게 해줘 놓으시거든.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거기서 그냥 주는 건데 나중에 이 옷배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옷을 만들면 6만 원이면 만들겠어. 옷배만 가져오는 거. 따라가지고 털털 털어버리면 그냥 입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옷 입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국제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을 가차게 해도 손색이 없어. 단지 이것만 우리가 달리 만든 거예요. 한국 불교 특징을 하면 법성계를 꼭 넣어야 되겠다. 다른 것이 모델이 없어. 이게 이제 원효대사 신문화 정론에 나오는 윤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성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구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선생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을 해서 하면은 내가 그래서 이 옷을 앞으로 내가 벗지 않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 사람들도 얼마 주고 이거 맞췄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 자기네들 옷보다 훨씬 값이 싸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가사 만들고 바리떼 만들었는데 저 남방에서 같으면 80불만 줘도 바리떼를 좋은 거 샀는데 우리는 이게 42만 원씩 줬는가 바리떼 하나에 7로 만든다고 그래서 가사도 역시 30몇 만 원씩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 특징 있게 해서 통일해서 입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작정하면 당연히 똑같이 같이 입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뭐 일을 하면서 건당식 때 입으라고 해가지고 옷을 거창하게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물론 티베트 사람들 가운데 법왕은 그런 옷을 입고 뭐 아주 금피차다는 옷을 입고 여다하는데 그 몇백만 원씩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귀한 사람일수록 서민적인 면에서 해야 되니까 누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왕에 만든 거니까 전수는 사람 봐서니 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초상치료 가야 되겠어. 그런데 사실 행사 전에 돌아가실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곡기 끄는 데가 23일째입니다. 물론 여기 코에다 넣고 있으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도반들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물더라고. 건당식을 다른 종단에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제
단지 중간 역할을 내가 했을 뿐이요. 일부를 제자로서 해놨는데 두 가지. 첫째, 절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포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있어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겁이 나서도 여기서 못하는데, 그런 점을 보살님들을 통해서나 후배들을 통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